2008년 부산 동래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해 뇌출을 당했던 환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상급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급식비를 낼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많이 밀렸었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서 2달, 많게는 3달에서 5달. 그 정도로 집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빨간 딱지도 2번이 붙을 정도로 매우 힘들었던 형편이었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소심했고, 그러다 보니 소아 우울증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식비가 밀린다고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혼나고, 옷도 사촌 형에게 물려받아서 입었는데 더럽다고 친구들이 많이 기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중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병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등의 여러한 병명을 앓을 정도로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빵 셔틀, 그리고 돈도 강탈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는 용돈을 받지 못했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용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돈을 어디서 강탈당하였느냐, 집에 동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폐로 바꿔서 많이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반항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 일진 한 명이 저를 학교 교실 내에서 구타를 하게 됩니다. 니킥으로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러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정신이 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귀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명을 알지 못했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했는데 미세한 뇌출혈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전치 3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방적인 폭행이었죠. 저는 그렇게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 혹은 학교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놈, 그리고 거짓말쟁이, 마지막으로 정신병자. 태어나고 돌아오니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어 있었고, 학교에서는 위센터라는 상담센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센터는 학교 문제아 또는 정신병자가 가는 곳으로 낙인 찍힌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비도 주지 않았고 합의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당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들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처 방안이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숨기기 급급했고 축소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힘드네요. 저를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동생이랑 2살 차이가 나서 저는 3학년, 동생은 1학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도중에 동생 음악 수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우리 학교에 돈에 환장한 놈, 거짓말쟁이가 한 명 있는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인데 일방적인 폭행처럼 당한 것처럼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였고, 그런 게 하필이면 동생의 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좌절?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딱 한 분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학교폭력 당했을 당시 담임 선생님이신 강모모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가해자가 병원비도 주지 않고 합의금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에서 가장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병원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자비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고, 이번 도중에 중간중간 찾아오셔서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수학 문제집을 저에게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라고 다독을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선생님과는 대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매년 스승의 날 때 찾아뵙고 연락을 계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군대에 가고 그 이후에 몸이 계속 안 좋아서 한동안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다시 연락하고자
알아봤더니 이미 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되면 제발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뵙고 감사하다고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라면 진절머리 납니다. 진짜 정말 진절머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학교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그 학교 폭력 당하는 그 기간 내에 수술 2번에 뇌출혈 1번, 이게 전부 학교 폭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해자 여러분, 당신은 재밌어서 한 것이겠지만 피해자는 정말 미치듯이 죽고 싶어요. 당신이 바퀴벌레 죽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 정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버티면 된다, 대학 가면 된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이러한 노력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떠한 학교 폭력에 지금 당했는지 그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증거도 모아놓고 그다음에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거 제대로 대처를 안 해주면 경찰서에도 가두고 그다음에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고 내 정확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었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대학교 입학 후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래보다 성적도 좋았고 수상 경력도 많이 되었고 여러 실적을 많이 쌓게 되었어요. 저는 뒤늦게나마 노력을 하게 되어서 조금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걸 보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 어떠한 노력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에게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사는 아니지만 같이 공감해드리고 제 경험담을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환도TV의 환도였습니다.